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김 작가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지금 봄입니다. 그리고 1994년이고 1994년에 정말 전 세계 락밴드를 경악하게 만든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김 작가님? 그렇습니다. 네. 예, 1994년 4월 5일 그 한 남자가 자신이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집 헛간에서 자신의 머리를 향해 그 방아쇠를 당깁니다. 4월 5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아쇠 한 발은 한 남자의 생명을 끝내기도 했지만, 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한 시대의 종언이자 그리고 또 한 시대의 시작을 네.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죠. 예. 그 남자의 이름은 커트 코베인, 즉 코베인. 너바나의 리더였습니다. 올해 4월이 되면은 네. 커트 코베인 사망 발서 20주년이 되는 해죠. 20주기군요. 1994년 4월 5일. 그야말로 게러지, 자신의 게러지에서 죽은 거군요. 그죠? 예. 왜 죽었을까요? 너무, 그건 사실 유서에서는 네. 그런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닐 영의 노래 가사를, 헤이 헤이 마이라는 곡의 네. 가사를 인용한, 서서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네.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네. 그게 있는데, 그 커트 코베인 평전이나 이제 이런 자료를 읽어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돼 있는 거죠. 예. 이 어떤 그 스타덤에 대한 그 부담감.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평생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그 위장병.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 헤로인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황. 네. 예. 그런 뭐 복합적인 이유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겠죠. 또는 뭐 자신을 스타덤으로 올려준 이런 그 인디 밴드였는데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건 커트 코베인이 사실은 그런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자신의 명성 같은 거에 집착하기도 했고, 돈이나 이런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 네.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또 거대 매스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죠. 즉, 어떤 되게 복합적인 그 캐릭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왜 죽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김광석의 죽음만큼이나 네. 일단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음악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슬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네. 그런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 커트 코베인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그 음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습니다. 바로 너바나의 이 대표곡이자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그 지질선으로 구획해낸 노래죠. Smells Like Teen Spirit. 이게 그 어떤 내용인 것이죠? 그 가사는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좀 무의미한 단어들로 많이 돼 있습니다. 노래 제목도 그 Smells Like Teen Spirit라는 제목도 딱 의미만 보면은 뭐 10대의 냄새, 10대의 어떤 그 에너지 뭐 이런 게 되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네.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커트 코베인의 집에 있던 그 낙서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틴 스피릿이라는 상표에 그러니까 이름에 그 데오 그란트가 있었다고 해요. 데오 그란트가 뭐죠? 그 암내 제거. 탈취제군요. 그렇죠. 그 몸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당시 이제 시애틀에서 파는 그 브랜드 중에 있었는데 그 커트 코베인의 친구 하나가 커트한테는 그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리트. 그러니까 그 틴 스피리트 데오 그란트의 네 몸에서 냄새가 네 몸에서 난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노래 제목으로. 그러면 가사 내용도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는데 왜 이 음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그 당시 80년대까지의 록 하면은 두 가지였죠. 그 트래시 메탈, 그 메탈리카 메가데스로 대변되는 트래시 메탈이 있었고 또 LA 메탈, 그러니까 머틀리 크루라든지 뭐 본조비라든지 이런 밴드로 대변되는 헤어 메탈들이 밴드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런 헤비 메탈의 시대를 어떤 이제 펑크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펑크와 팝을 결합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록을 구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대안의 락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아직 그 언더그라운드 씬이 90년대 초반에 미국 락계를 뒤덮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신호탄이 되기도 했죠. 그전까지 록의 중심지는 그 LA와 뉴욕이었는데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 변방의 언더그라운드 씬이 단시간에 그 너바나를 필두로 해서 얼터너티브라는 이름으로 미국 록계를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록계를 지배하는 그런 발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너바나뿐만 아니라 이제 너바나의 성공으로 이제 펄잼, 앨리스 인 체인스, 뭐 사운드 가든 같은 팀들이 시애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단숨에 그 메이저로 치고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그 어떤 인디라는 말, 혹 인디라는 개념을 또 알리게 된 신호탄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 너바나가 초창기 몸담았던 시애틀의 그 서브팝이라고 하는 그 작은 레이블이 이 너바나의 성공을 타고 어떤 세상에는 그 메이저 레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이블도 있다라는 거를 그 다른 나라의 음악 팬들에게까지 알리게 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떤 무의미한 그 전까지의 록 음악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되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거나, 혹은 되게 그 쾌락, 특히 LA 메탈들이 뭐 섹스와 마약 찬양하는 그런 어떤 쾌락적인 그 전형적인 그 어떤 80년대의 호화로움을 반영하는 양면의 그 내용들이었다고 하면은 이 너바나는 어떤 이런 무의미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도저도 아닌 진영에서 그 방황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그 80년대 10대를 거친 그 X세대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했죠. 쾌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군요. 우리에게도 말하자면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랄까요 논리와 쾌락의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구현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대안의 락, 얼터너티브 락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창시를 하고 자신의 손으로 폭력적으로 마감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커트 코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음악계는 이제 거대한 공백을
맞게 되죠. 정점에 있는 스타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 비즈니스적으로나 음악 팬들의 어떤 그 감성이나 채우기 힘든 구멍을 내는 법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아시스가 등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백이 등장을 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가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커트 코베인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추모, 우울 뭐 이런 것들 하게 됐죠. 한국에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는데 94년 이제 여름쯤에 당시 뭐랄까요 신촌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어떤 음악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그 새로운 형태의 그리고 놀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그 홍대 앞에 그 드럭이라고 하는 그 술집이 생깁니다. 이 술집에서는 펑크바를 표방을 하고 그린데이라든지 뭐 너바나 뭐 섹스피스톨스 이런 펑크 밴드들의 음악들만 이제 주구장창 틀어내는 거였고 당연히 이렇게 취향이 확고한 공간에서는 그런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들이 이제 모이기 마련이죠. 그런 펑크나 얼터너티브에 경도된, 그러니까 그 전에 헤비메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록에 이 경도된 젊은이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이 커뮤니티를 갖게 되죠. 거기에 그 죽돌이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이우성이라고 하는 코코의 리더. 그 서울대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던 말하자면 어떤 이제 엘리트 루저죠. 가 있었고 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맨날 술을 먹고 그러던 와중에 이 커트 코베인이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1995년 4월 5일 날 그 커트 코베인 추모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전엔 다 밴드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 어디서 뚝딱뚝딱 앰프나 그 싸구려 앰프랑 싸구려 기타를 끌어와서 드럭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커트 코베인의 노래, 즉 너바나의 노래를 카피하는 이 공연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촌, 이태원, 그리고 종로로 상징되던 80년대의 언더그라운드와 그 헤비메탈이 주를 이루던 그 언더그라운드 씬과 이 홍대 앞이라고 하는 90년대의 공간이 결별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 공연을 통해서 거기서 이거 죽인다. 그전까지 헤비메탈 밴드들의 엄청난 기타 속주와 이런 걸 보면서 난 절대로 밴드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타 3개, 코드 3개만 알면은 이렇게 음악 밴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줄줄이 이제 하나둘씩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 코코와 못지않게 너바나의 카피 밴드로 출발해서 당시에 또 이 홍대의 3대 꽃미남으로 불리던, 그리고 지금은 홍대 원빈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던 그 이지영 씨. 이지영 씨도 그 드럭의 소문을 듣고 1996년 여름에 드럭을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밴드를 결성합니다. 바로 이제 위퍼라는 얼터너티브 밴드였는데 또 그 위퍼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코코와 위퍼 사이에서 드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그리고 펑크라는 장르를 좀 한국 대중에게 알린 밴드가 또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라잉넛이죠. 울부짖는 견과류. 그렇습니다. 펑크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실은 제 친구들, 음악하던 친구들, 소시적부터 하던 친구들은 상당한 그 테크닉을 소유한 그런 테크니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정교한 드러밍, 그리고 지판이 불타는 듯한 기타 피킹과 그리고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목을 찢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대단한 기량이 없어도, 음악적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익스프레션이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제 또래나 제 위의 선배들, 밴드들의 가사를 보면 미안하지만 한심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가사가 주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이 좀 소홀한, 좀 세상 공부를 더 하거나 책이라도 좀 많이 좀 읽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곡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죠. 음악을 하고 싶은 거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사를 써야 되는.
네,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록의 역사는 네. 결국 그 메시지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비틀즈만 해도 처음에는 러브송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중기 이후로 보면은 가사가 주는 의미가 매우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 그리고 밥 딜런을 또 빼놓을 수 없고. 그렇죠. 네. 비틀즈도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사가 네네네. 러브송 일변도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였고. 네.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든지 그리고 패티 스미스 같은.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뮤지션들이 어떤 걸작에는 네. 반드시 그 필연적으로 그 좋은 가사, 네. 그 좋은 가사가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도 네. 그 음악이라고는 비언어적 네, 네. 서사를 네. 언어적 서사로 완성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그 표현이라는 것, 네. 말달리자의 가사는 지금 들어도 네. 물론 작정하고 그렇게 쓴 건 아니었고 순간적인 에너지, 예. 순간적인 느낌으로 이제 써내려간 가사이긴 예. 하지만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가사를 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답답함이라는 것을 그 젊음의 특유의 에너지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기상이 엿보이는 그런 거였죠. 괜히 노래방의 마지막 떼창곡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혜성같이 그야말로 네. 예, 예정이 없던 그런 혜성처럼 데뷔를 해서 지금도 심지어는 똑같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도 음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밴드를 이끌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크라잉 넛, 울부짖는 견과류. 예, 크라잉 넛도 역시 그 너바나가 아니었으면은 네. 데뷔할 수 없는 밴드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홍대 원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지형 씨. 네. 이분이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귀한 음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에 그 소개시켜줄 그 노래와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드럭뿐만 아니라 네. 이 드럭에서의 어떤 새로운 흐름에 네네. 고문받아서 다른 술집들이 그리고 다른 그리고 음악 술집들, 네. 그러니까 음악을 확실하게 이 신촌의 음악 술집들은 여전히 60년대부터 80년대 네네네. 음악까지 머물고 있었다면 홍대에서는 90년대 음악을 틀었다는 거죠. 예, 그 90년대 음악들 안에도 여러 장르. 있었는데. 예, 그런 클럽들, 그 클럽이라고 불렸던 술집들이 지금 드럭도 있었지만, 또 스팽글, 뭐 예. 제머스, 또 프리버드, 롤링스톤, 롤링스톤 뭐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네. 지금 사라진 저 스미스, 베렌 세바스찬 등등의 아하.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던록의 어떤 모던록으로 상징되는 그 음악을 대변했던 공간이 스팽글이었고, 스팽글. 그 스팽글의 전신이 역시 94년에 음악 술집으로 시작했던 이 더블듀스라는 곳이었어요. 더블주스? 예, 더블듀스. 듀스? 네. 네네. 근데 거기서 또 죽돌이들이, 거기는 신촌의 그 우드스탁이라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던 예. 사람들이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예, 90년대 음악 들으러 네.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네. 이제 조쿨이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조쿨? 예. 예. 위저 뭐 그린데이 이런 네. 밴드의 음악을 처음에 이제 카피를 하면서 놀다가 예. 그 밴드 멤버들이 다 갈라져 갖고 네. 한 명은 오브라더스를 결성을 하고 오르가즘 브라더스였었던 그렇습니다. 오브라더스. 예, 오브라더스를 결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볼빨간이라는 이름으로 예, 트로트 앨범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타는 이 조쿨 해체 후에 예. 밴드를 하나 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밴드가 바로 허클베리 핀이죠. 그 허클베리 핀. 그렇습니다. 이기용 씨. 이기용의 예. 첫 번째 밴드였던 예. 그 조쿨.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바로 거기가 이제 스팽글의 전신이었던 더블유스에서 출발을 했고 허클베리 핀이 제일 처음에 공연을 가진 것도 역시 스팽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모던록 밴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허클베리 핀의 그 탄생엔 이런 비화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이 박사래. 김 박사님은 저기 신동 막걸리. 예. 김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즐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구나. 그렇죠. 이런 기분을 지금 얻게 돼요. 네. 그 죽순이들이 사실은 좋아서 모여서 음악을 듣다가, 네, 나도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대단한 음악가들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의 일단을 지금 본 것 같은데, 네. 예, 허클베리 핀. 김 작가님, 우리가 참 회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네. 그죠?
지금 우리가 만난 지 작년 여름에 만났잖아요. 6월 달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네네. 이번에 이렇게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 동네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김 작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인 거예요, 오늘이 지금. 게다가 녹음이고. 아쉬워서 어떡하죠? 아니, 녹음이라고 또 확실하게 밝히니까. 예. 뻥 안 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예, 우리는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반적인 매스미디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네. 음악들 가지고, 네.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예, 정도를 이제 끌어왔는데,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니까 항상 방송을 프로그램 하나 끝낼 때마다 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네.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네. 물론 실제로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이크 앞에서 네. 물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또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김 작가님 음악을 듣고 평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방송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주 만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 네. 방송 외쪽에서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음악이 있는 한 우리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김 작가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상 어저께 오후 5시 30분부터 녹음을 했었던 김 작가와의 시간 마쳤습니다. 네. 계속 자리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는 생방송으로 끝냈으면 해서요. 회원관리 모드로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박도영 조합원님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리구이로님, 서귀포시에 이중섭 생가가 있죠. 네, 가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살아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524-23번지에 사는데. 배시미아님. 그리고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양667 하나님. 또 서울 성북구 도남일동 삼성아파트의 행복한 멍멍이님. 예, 이분 다섯 분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드릴 분들은 출자까지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전남 무안군 삼양읍에서 대천 사파리 L 님께서 사파랍니까? 사파라엘 님이군요. 네. 전북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010-3709-7920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식욕돋네요 정말. 예, 종신우님께서 가입해 주셨고요.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서 기가투님, 그리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서 술도깨비님, 이분들은 모두 출자까지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락 음악을 들으면서 밥 먹으면 이게 문제야. 너무 좋아서 많이 먹게 된다는 미친 기타님. 아싸님, 좋은 노래를 찾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김 작가님께 작별 인사 주셨어요. JJ 김님, 성님, 지하 1층 콜. 네. 방송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조카 사위와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나서 출첵합니다. 말달리자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까? 조카 사위랑 젊게 사시네요. 디오님. 마녀님, 그냥 크라인넛 이런 밴드들 얘기 들으면 아직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난다는, 그때는 저도 젊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락 음악은 역시 월드컵이나 이런 게 잘 어울려요. 포크 음악은 그렇죠. 스포츠랑은 언제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포크 음악은 좀 여백이 많고 생각할 거리가 좀 많으니까요. 여백이 좀 필요하죠. 정적인 느낌,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락 음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리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그 에너지에 폭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노래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코코 보컬 오빠 참 잘생겨서 좋아했는데 라는 펄잼이에 저는 펄잼을 참 좋아합니다. 에디 베더 말이죠. 내일 또 1시에 뵙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